안녕하십니까. 학원 7주차 복습 기본 문제입니다. 5문제죠. 물권 총론 부분의 문제입니다. 물권 총론. 그리고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권 문제까지 하나 있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죠. 점유권에서 제일 중요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권. 물권적 청권은 쉽게 생각하자 그랬죠. 내 물건 돌려줘. 그게 물권적 청권이죠.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그 방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권이 발생한다. 무슨 뜻이죠? 물권적 청권은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다. 불가항력적으로 물권이 침해되더라도 물권적 청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뜻이죠. 아, 배경이 바뀌었죠? 집에서 찍고 있습니다. 뒷배경은 제 책들입니다. 언젠가 한번 와이드로 싹 보여드려야 되는데 장식용입니다. 2번 타인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 자, 무단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무단으로 지은 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합니다. 그 건물을 또 팔았네요. 이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넘겨받지 않아서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철거권은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그 미등기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토지 소유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판례입니다. 2번 틀렸죠. 물권과 물권적 청권 운명을 같이 합니다. 분리하는도 못하죠. 자,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갖는 권리는 임차권이고 채권이죠. 채권은 침해되더라도 물권적 청권이 없죠. 물권적 청권은 물권이 침해되었을 때 행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침탈당했을 때 임차인은 점유권으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임차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4번이죠. 물권적 청권은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상태에서 갑이 토지 소유권을 양도해버리면 갑은 더 이상 토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무단 건물을 신축한 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 못한다. 이런 게 판례가 있었죠. 틀린 건 1번이네요. 1번 과실이 없어도 발생한다. 옳은 질문이고 2번이 틀렸죠. 2번은 186조 등기해야만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것. 자, 등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죠? 매매, 교환, 증여, 특정 유증, 매매, 이약, 완결권의 행사, 부동산 물권의 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한 설정, 등기해야 되죠. 이행 판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부르죠. 이행 판결. 공유물 분할 협의, 분할 조정 성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이런 것들이 다 등기 필요한 거죠. 뭐죠? 답이 등기하면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5번에 있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1번 원인행위 실효라는 건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는데 그 매매계약이 실효가 된 거죠. 이럴 때 을에게 넘어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말소할 필요 없이 물권은 복귀한다 그랬죠. 이번에 우린법 46조 재단법인이 설립했을 때 내가 부동산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그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그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 재단법인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소멸 청구한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없죠. 4번 소멸 통보에 한 소멸도 마찬가지죠. 말소 등기 필요 없습니다. 답은 5번. 자, 3번 등기에 관한 내용 등 틀린 것은 1번 뭐죠? 186조죠. 법률행위, 즉 매매 등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2번 제200조라고 되어 있죠. 제200조가 뭐죠? 기억하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게 200조죠. 자, 이때 200조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에는 20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 등기, 권리관계에 대한 추정력 인정되죠. 어떤 등기부에 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그럼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저당권자 병이 등기되어 있다. 병 저당권자로 추정이 되고요. 채권도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4번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테로 소급하죠. 그러나 물권 변동 시기까지 소급하지 않죠. 그래서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발생하죠. 상속등기나 보존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죠.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4번 혼동. 자, 혼동은 사례 형태로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갑소유 땅에 저당권을 가진 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땅의 저당권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저당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죠. 그러나 2번 갑소유 토지에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이때 A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2번 저당권자 B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얘는 뭐 제3자 권리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으니까 소멸해야지. 2번 틀렸네요. 3번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가 있었는데 그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갖고 있었어요. 저당권자가 있어서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었고 을이 지상권을 담보로 병한테 돈을 빌면서 그 지상권에 병에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지상권자 을이 그 병의 저당권을 취득해 버렸어요. 그러면 을은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지상권에 관한 저당권도 갖고 있죠. 이때 이 저당권 필요 없죠.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도 을이 갖고 있으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상권의 저당권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이게 192조 2항입니다. 192조 2항.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과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기속이 되면 그 저당권을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2조 2항이죠. 4번 갑 토지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 지상권이 타인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 소멸 안 되죠. 원래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말씀드렸죠. 자기 땅에 지상권 필요 없으니까 지상권 소멸해야 돼. 그런데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저당권도 소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3자 이익을 보호해야지. 따라서 소유권과 혼동하는 지상권 같은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게 4번이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지역권에 가면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넘겨줘요. 그럼 지역권자는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자기 땅에 지역권을 갖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권을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위기에 의한 효과 중에 하나 지역권 소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자 5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첫째 점유자는 본권이 없어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데 소유권 같은 본권이 없어요. 두 번째 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해제는 아닙니다.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딱 요 경우에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가 적용이 되고 201조 과실수취권, 202조 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203조 비용상환처권 세 가지가 있죠. 자, 201조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 못한다.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면 대가를 보상해라. 선이지만 폭력 은비한 점유자는 악의하고 똑같이 과실수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202조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다. 선의 자주 이익 현존 한도 배상. 악의 또는 선의 타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 전손해 배상 이렇게 되죠. 203조 점유자는 선악불문 자타불문 유익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비 화면이 조금 흔들렸네요. 필요비의 경우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을 때 그 필요비 중에서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하는 거. 유익비는 가액증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는데 지출액이냐 증가액이냐 선택을 회복자가 한다는 거.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조문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5번의 기억.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니까 돌려줄 필요 없죠. 부당이득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은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하죠. 통상이 생략돼 있으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디귿 악의 점유자는 자주든 타주든 그 귀책 사유로 멸실되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202조. 리얼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 자, 물건의 사용이익은 법정 과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것 고르라고 돼 있는데 전부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권 총론, 지난번 6회차에도 했었고요. 이제 7회차에서 물권적 청권 아주 중요하고,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중요하고,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 소멸 관련된 혼동 아주 중요하고, 특히 점유권에서는 한 문제, 혹간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나오게 되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가장 유력하니까 201조, 202조, 203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어주시고 해설지 한번 읽어보시고, 해설지 읽어보면 제가 떠들었던 내용이 있으니까 해설지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들으면 조금 더 명료하게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강의가 짧으니까 오다 가다 이동 중에도 귀에 꽂고 이상한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고 자꾸 반복해서 실력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한 멘트가 두 가지가 있죠. 가랑비 어쩌는다는 거 하고 또 하나 구독과 좋아요 꼭 좀 꾹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해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